me that you love me, even if it's fake. 안녕하십니까? 어느새 더위가 지나고 날씨가 서늘해지고 있네요. 시간은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모두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지난 편에 예고해드렸듯이 오늘부터 인슐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가죠. 인슐린은 초속효성, 속효성, 중간형, 혼합형, 지속형 등의 분류가 있고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뭐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슐린 약제 종류가 알고 보면 상상 이상으로 많죠. 빛이 약품으로 구분되는 것이 있고 환자마다 갖고 있는 주사제 종류도 매우 많고 투약 방법도 매우 다양합니다. 환자 BST를 측정해서 300 이상 또는 엄격하게는 250이 넘는 환자들은 주치의에게 노티파이를 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RI 몇 단위 주세요 하면 그대로 실행을 하게 되죠. 제가 인슐린에 대해 잘 모를 때에는 RI는 그냥 단순히 많이 보게 되는 휴물린 R을 의미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휴물린 R만큼 휴마로그가 많이 사용되기 시작하더니 어떤 때에는 휴물린 R을 주라고 하고 어떤 때에는 휴마로그를 주라고 하는 등 무슨 차이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냥 비슷한 약이겠거니 하고 이건 역시 그냥 습관대로 실행만 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환자가 BST가 400이 넘어 있어서 주치의에게 노티를 했더니 휴무알 몇 단위 주세요? 아니다. 휴마로그 몇 단위 주세요? 오더 낼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둘이 무슨 차이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이후에 자꾸 둘의 차이가 신경 쓰여서 또 확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속효성이라고 해서 다 같은 속효성이 아니더라고요. 휴물린 R, 노볼린 R, 휴마로그, 레피드, 에피드라 등 들어본 것도 있고 처음 들어본 것들도 있으실 거예요. 하나하나 짚고 넘어갈 건데요. 그 전에 우선 경험 이야기 한번 해드릴게요. 2년 전쯤인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듀티 차지였고 이제 막 독립한 선생님이 옆 팀에서 일하게 되었죠. 옆 팀에서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입원을 했던 환자가 식사 후 혈당이 400이 넘어 있었어요. 독립한 지 얼마 안 된 간호사 선생님은 제가 듀티 차지니까 저에게 환자의 상태를 알려주었고 저는 주치에게 노티하고 인슐린 처방을 받아서 환자에게 투약해야 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신규 선생님은 제 말대로 주치에게 노티파이를 하고 인슐린을 준 것 같았어요. 아마도 30분 후, 1시간 후 팔로우업을 해달라고 했었나 봅니다. 그런데 30분 후에도 전혀 혈당이 내려가지 않은 상태로 노티가 되었던 거죠. 그 선생님을 틈틈이 봐주고는 있었지만 저의 팀 일도 바쁜 상황이어서 설마 BST 갖고 별일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주치의가 병동에 나타나더니 환자 휴마로그 준 거 맞아요? 라고 물었죠. 순간 혹시 하는 생각에 주치의에게는 잠시 확인하고 연락드릴게요 라고 하고 병실에 나가 있던 옆에 팀 간호사를 찾았죠. 선생님, 혹시 홍길동 환자 인슐린 뭐 줬어요? 라고 하면서 환자 드렸던 인슐린을 갖고 와보라고 했습니다. 그 선생님은 휴물린 R을 들고 오더라고요. 주치의가 휴마로그를 주라고 했다던데 맞아요? 라고 물었더니 무슨 말인가 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선생님, 휴물린 R이랑 휴마로그랑 차이 알아요? 라고 물었는데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우선 환자에게는 별 문제는 없겠지만 투약 오류는 발생했고 제가 듀티 차지이기 때문에 이를 수습해야 하니까 주치의에게 알렸습니다. 휴마로그가 아닌 휴물린 R이 투약되었으니 앞으로 30분 후 그리고 1시간 후에 다시 측정해서 보고하겠다고 했고 한바탕 싫은 소리를 들어야만 했죠. 덕분에 팀장님께도 보고하고 투약 오류 보고서도 작성하고 좀 더 바쁜 하루를 보냈었네요. 신규 선생님은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눈치는 챘겠지만 그렇다고 제가 제대로 말도 안 해주고 있으니까 아마 마음은 겁내 쫄아서 불편한 하루를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정확히 몰라서 그런 건데 바쁜 업무 시간에 당장 설명하기도 어렵고 불러서 기죽일 필요는 더욱 없었죠. 업무가 끝나고 나서 인슐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알고 있는지 말이죠. 대답을 들어보니 아마도 휴물린 R과 휴마로그를 같은 약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앉혀놓고 한참을 알려주었습니다. 인슐린이라는 것이 쉽게 설명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선생님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자세히 얘기해 볼게요. 앞에서 주치의가 주라고 했던 휴마로그는 초속효성 인슐린이고 휴물린 R은 그냥 속효성 인슐린입니다. 초속효성 인슐린은 매우 신속하게 혈당이 조절되는 인슐린인데요. 5분에서 15분 사이에 효과가 발현하고 최대 효과 시간은 30분에서 90분이고 지속 시간은 3시간에서 5시간이죠. 그래서 주치의는 투약 후 30분 후 1시간 후에 BST를 다시 측정해 달라고 했었죠. 속효성 인슐린은 초속효성보다 좀 더 효과가 늦게 발현하고 지속 시간도 좀 더 긴데요. 초속효성이 5에서 15분 사이에 효과가 발현하는 반면에 속효성은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효과가 발현하고 최대 효과는 1시간에서 3시간, 지속 시간은 3시간에서 8시간이죠. 그래서 제가 주치의에게 노티를 할 때 앞으로 30분 후 그리고 다시 1시간 후에 리체크해서 보고한다고 했었던 거였죠. 초속효성 인슐린은 휴마로그 성분 말고 많이 사용되는 것이 2가지가 더 있는데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면요. 리스프로, 아스파르트, 글루리신이라는 것이 포함되는데요. 어려워도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익숙해지도록이요. 사람 인슐린은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은 구조로 생겼습니다. A, B 두 개의 사슬로 구성되어 있죠. 이런 사람 인슐린의 구조를 약간씩 변경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휴마로그라는 상품명으로 많이 보게 되는 리스프로는 인슐린 분자의 비사슬 끝에서 아미노산 라이신과 프롤린이 전환된 사람 인슐린의 제조된 형태입니다. 노보레피드라는 상품명으로 판매되는 아스파르트는요, 2000년 미국에서부터 의료용으로 승인되었다고 합니다. 비사슬 아미노산 28번 프롤린이 아스파르트산 잔기로 치환되도록 DNA 재조합 기술을 통해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에피드라 상품명으로 많이 알려진 글루리신은 비사슬 3번에서 아스파라긴이 리신으로 대체되고 비사슬 29번에서 리신이 글루탐산으로 대체되어 설계되었습니다. 제가 리스프로, 아스파르트, 글루리신 등 이렇게 자꾸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이것들을 가지고 혼합형 인슐린이 만들어지고 이것을 알면 최근에 정말 많이 사용하게 되는 여러 가지 종류의 혼합형 인슐린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먼저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입니다. 이것이 귀에 익숙해지면 인슐린 사용하는 것에 대해 뭔가 잘 알지 못하고 사용하는 느낌은 좀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초속효성 인슐린을 봤고요. 다음으로 속효성 인슐린은요. 많이 들어보게 되는 RI라고 해서 레귤러 인슐린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예전에는 속효성 인슐린으로 휴물린 R을 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거의 통칭으로 RI주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었죠. 속효성 인슐린에는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상품명이 휴물린 R과 노볼린 R이 있습니다. 이것을 휴먼 인슐린이라고 하는데요. rDNA 기술을 통해 합성된 인간 인슐린과 구조적으로 동일한 폴리펩티드 호르몬이라서 휴먼 인슐린, 즉 사람 인슐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죠. 휴물린 R과 노볼린 R은 제조회사가 달라서 이름이 다르게 부르는 것이고요. 둘 다 속효성 인슐린인 것이 맞고 DNA 기술을 이용해서 인체가 자연적으로 만드는 것과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성분과 효과 발현 시간과 지속 시간 등을 알아보았으니 무엇을 언제 투약해야 하는지 보면요. 초속효성을 줄지 속효성 인슐린을 줄지는 주치의가 환자의 BST 흐름과 혈액 검사를 바탕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언제 주는 것인지 보면요. 초속효성과 속효성의 효과 발현 시간과 지속 시간을 따져보았을 때 아침 식전 BST를 측정해서 휴마로그를 주라고 하면 식사 시작 15분 전에 투약하는 것이 맞겠고요. RI, 즉 휴물린 R과 노볼린 R을 주라고 하면 식사 시작 30분 전에 투약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루 동안 병원마다 BST를 측정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때 BST가 높은 수준으로 측정되었을 때 바로 주치의한테 노티하고 몇 단위 주세요 라고 하면 그냥 그 시점에 주는 게 맞겠습니다. 아마 250 이상이면 노티해 주세요, 300 이상이면 노티해 주세요 라고 하는 병원마다의 암묵적인 룰이 있을 텐데요. 그에 맞게 노티파이를 하고 투약하는 것이죠. 인슐린은 대부분 피하 주사로 주죠. 제가 피하 주사는 차후에 따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볼 거고요. 다음 편에는 MPH,
즉 중간형 인슐린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지속형, 혼합형도 해볼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